안녕하세요. 행복한 쿼카입니다. 저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34kg를 감량해 왔고요. 총 4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슬로우 다이어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기간이 31개월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개월을 직장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감량한 체중이 총 30kg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지속 또한 성공으로 이끈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무난하게 9 to 6였고요. 계절 요일별 그 바쁜 정도는 달랐지만 주 2회 정도 야근이 있었고 출퇴근 거리는 이제 버스로 왕복 기준 한 4, 50분 그리고 걸어서는 왕복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점심은 이제 식대를 주면 이상한 거 먹고 다닌다고 하셔서 네, 그냥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요. 당시 저의 상태는 키는 160에 몸무게가 92kg. 당연히 초고도 비만이었고 그 다이어트 시작일 기준으로 해서 근 4, 5년 동안 40kg가 찐 상태였고요. 수년간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치료 중이었는데 그 다이어트를 시작할 쯤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먹토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사라지고 폭식증만 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건 우울증이 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약간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건강한 삶을 주고 싶었고 결국에는 식이장애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 식이장애를 고치다 보면 제 내면의 문제점과도 좀 직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괴로움의 결과로 얻은 살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의 지옥이 빚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요요라는 거는 100%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슬로우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건 앞서 영상들에서도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다이어트 좀 실천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부분 1번. 반띵에 집중하자. 우리는 이제 월급의 포로다 보니까 슬프게도 먹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점심 메뉴를 미리 생각을 하고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도 주변인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또는 퇴근 이후에 갑작스럽게 회식이 생긴다든지 내가 약간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러는 일은 사실은 그냥 나를 탓하면 되고 내가 좀 더 의지를 다지면 되는 부분인데 외부적인 요소로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의지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 다이어트 리듬을 망치고 그것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고 장기적으로 내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임이 좀 필요해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서 뭐 고기 굽는 데 가서 막 3인분씩 먹고 짜장면 한 그릇 가득 먹고 탕수육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깨작깨작거리면 또 주변에서 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게 드시되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필이면 이날따라 부장님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프죠. 그러면 나는 원래는 백반반공기를 먹으려고 했고 아니면 내가 도시락을 싸온 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최악의 변수가 생기면 나는 아침에도 분명히 섭취한 게 있을 거고 저녁에 섭취하려고 예정된 것도 있을 텐데 여기서 칼로리가 빵! 초과를 해버리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죠. 아예 제가 각오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건 그냥 다 필요 없다. 계산도 필요 없고 메뉴 선정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상황이 오든 밥만 먹자였습니다. 너무 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드시는 그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에서 좀 어느 정도 더 드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 해도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1300에서 1500이니까. 근데 짜장면 700칼로리를 먹으면 그냥 그 절반이 점심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절반을 먹으면 짜장면이 350에서 400칼로리로 훅 떨어져요.
나 오늘 점심에 이거 다 먹고 저녁 굶겠다. 뭐 하루 칼로리만 보고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럼 밤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의 양을 조절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점심에 이 짜장면 절반 먹고 냉면 절반 먹으면 이거 너무 배고파질 것 같은데 일하다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때 조절해두면 오후에 배가 고프면 내가 선택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유, 두유, 견과류 같은 거. 그러면 성분 좋은 음식으로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점심에 칼로리 내가 짜장면 몇 젓가락 더 먹을 거 좀 덜 먹어서 더 좋은 성분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점심에 내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저녁을 계획대로 먹을 수 있구나. 점심에 잘 참은 나에게 정말 고마워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날 배가 유독 더 고프실 수도 있고, 그날 오전 업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드시고 집에 가서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참을 수 있을지. 내가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반만 점심은 반만. 내가 계획해서 도시락 싸간 게 아닌 이상 무조건 밥만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서서히 더 많이 바뀌고 집에 와서 그 뿌듯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뿌듯함이 보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보상이 나의 다음 행동을 교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날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실패한 날을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만 않으신다면 습관은 자연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는 점심에 원치 않는 메뉴를 먹게 될 때 반만 먹어보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점심을 먹게 되는 그걸 인지하게 된 순간에 두유를 마시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식단 일기 어플에 들어가요. 미리 들어가서 슬쩍 봐요. 내가 원래 먹기로 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였지? 대충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무엇을 먹든 밥만 먹으면 이 계획은 달성한 거랑 똑같아 라고 마음에 좀 여유를 주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도 왜 밥만 먹어? 또 배가 별로 안 고프니? 너 다이어트 하니? 이런 소리를 들으셔도 개의치 마세요. 물론 개의치 않는 게 쉽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까 점심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두유랑 이것저것 먹었더니 좀 배가 불러요. 혹은 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서 그래요. 라든지 그리고 저는 나중에는 식당 가서 음식 남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조금 실제로 점점 익숙해질 쯤에는 조금만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좋고 무난한 건 사실 내가 카페인에 예민하지만 않다면 아메리카노죠. 저는 이제 라떼 아니면 카푸치노 이런 약간 우유 같은 걸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무난한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뭐 카페인 없는 차도 있긴 하죠. 근데 뭔가 티백 하나 딱 넣어주고 비싼 돈 받아가는 게 저는 좀 싫어서 차는 잘 안 시켜 먹었고요. 근데 차를 빼면 딱히 먹을 게 녹차 라떼, 초코 라떼, 아니면 에이드 이런 거밖에 없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단 걸로 와버리잖아요. 액상과당. 그리고 초코라떼나 에이드는 좀 밥만 남기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치 않게 누군가가 녹차 라떼나 이런 좀 달달한 라떼, 에이드를 사줬다면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절반만 먹고 마는데 내 돈으로 좀 단 게 먹고 싶을 때는 저는 보통 스무디를 시켜요. 내가 다 먹지 않고 남겼다가 이거를 얼려가지고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최장점의 음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텀블러에 항상 이 음료가 오면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덜고 나머지는 그냥 얼려버리고 이거를 마셨어요. 원래는 한 컵이 막 당이 30씩 되잖아요. 근데 3분의 1이나 절반 먹으면 10, 15로 훅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얼음을 간 거기 때문에 포만감도 음료보다 좀 더 있고요. 완전
다음은 제가 제일 힘든 부분. 바로 퇴근길 보상받고 싶은 나. 이게 이렇지 않나요? 사실 늘 보상받고 싶고 늘 맛있는 게 먹고 싶지만 참으려고 하면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있고 오늘은 진짜 나 안 참아 아무도나 말리지 마. 하고 먹기를 딱 결심 때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드셔야죠. 어차피 드실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즐겁게 먹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다이어트마저 포기하는 그 상황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련한 방법은 꼭 덜어 먹기입니다. 이 덜어 드시라는 말은 한 접시 요만큼 덜어 놓고 요만큼만 아쉽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약간 단위적인 접시로 드시라는 거예요. 어딘가 내가 뷔페를 왔다 생각하고 첫 접시를 한번 꾸려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접시는 내가 아까 이 정도 먹고 배부름이 이 정도야. 그러면 한 이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다? 더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퍼드시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접시를 또 꾸리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차렸던 음식을 다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딱 캐치를 하기 좋은 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결국 이 한 통을 다 비웠어요. 한 통을 안고 먹는 거랑 똑같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내가 대충 알아요. 한 두 접시쯤까지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구간을 나누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음식을 뭐 떡볶이를 이만큼 시켰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생각이 안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나 두 접시까지가 적당했는데 이거를 몇 번 이걸 반복하다 보면 깨달아요. 분명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장 습관이 교정이 안 되고 다음날 후회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나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은 두 접시까지가 나는 적당하고 여기까지 먹었다면 만족했을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정말 귀한 한 타이밍에 그 생각이 나를 찾아와주고 나는 그 순간에 그걸 지킴으로써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후회 없이 잠들 수 있겠죠. 네 번째, 무심결에 먹지 말기.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이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진짜 딱 너무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항상 떠올리곤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는데 당장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초고도 비만인 분이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먹지 않는데 나는 살이 이만큼 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분이 드시는 식사일기를 봤는데 실제로 진짜 얼마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뭐가 문제일까 해서 밀착 관찰을 하게 되는데 진짜 중간중간에 과자며 도넛이며 초콜릿바며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심결에 먹었거든요. 저는 그 다큐를 보고 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세 끼만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살이 찌는 건 좀 과해. 나 혹시 갑상선 증후군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세 끼를 밥을 고봉을 다 먹어. 다 살찌는 거 먹어. 과자 수도 없이 뜯어 먹어. 누가 뭐 먹으려면 다 받아 먹어. 그리고 실제로 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식적인 식사가 아니라 무심결에 섭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동료들이 이렇게 먹다가 먹을래? 응. 내가 이거 하나도 못 먹어? 저도 옛날에 그 마음으로 무심결에 매우 많은 양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쨌든 다이어터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려면 이런 무심결에 먹는 섭취를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그거 몇 알 먹는 거에 제가 강박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과자가 먹고 싶어서 내가 사왔으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먹을 생각도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누가 슥 건네서 그냥 무심결에 먹어요. 이런 게 이제 좀
다이어터로서는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자 하나에 발발 떠는 안쓰러운 삶을 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욕구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뭔가 선뜻 했던 것도 아닌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심결에 받아 먹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에 100에서 200칼로리를 항상 할당해 놓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뭔가 저녁에나 나중에 먹기로 예정한 간식이 있으면 이 간식을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정된 간식보다 이게 좀 더 좋다고 하면 저는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되는 선에 이미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습관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이겨냈는지, 좀 어떻게 운동을 짜고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뭔가 다른 노하우들, 좀 자잘한 노하우들을 같이 해서 다음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진짜 저한테는 너무너무 구원과 같은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한테 진짜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